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인가요? 정규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국제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 교과서 문제, 좌익 교과서 척결 문제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에서도 지령을 내렸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지금 막 나온 뉴스입니다만은 중국이 이 미 대사를 소환했다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중국해에 대한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위원과 통계 문제 하나 보고요. 미리 보는 환경이 있습니다. 정규제 칼럼이 있고요. 한일 관계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정규제 칼럼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총장이 극강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역사교과서에 편향된 사례 15건을 일단 소팅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일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바로잡는 투쟁에 우선 우리가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희경 총장이 마침 정확하게 정리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그 남중국해 항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우리 정부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뉴스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우리 청와대가 남중국해 분쟁은 국제규범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밝혔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갔어야 했는데 너무 온건한 표현이어서 어느 쪽도 만족시키기 어렵다. 말하자면 미국이 만족하기에는 쉽지 않은 표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조선건설사 관련 회계 준칙에 대한 해석이 나왔는데 그 얘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회계 준칙의 마이너한 문제만은 아니어서 제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 WB 총재, 월드뱅크 세계은행 총재가 한 얘기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친북단체에 지령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LG화학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도에도 SPC는 파리바게뜨가 속해 있는 그룹이죠. 충청도에 이어 호남에서도 저수지가 말라간다. 러시아의 리저브 펀드라고 하는 국부 펀드 고갈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다 하는 뉴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오늘 어떤 신문에 제가 신문 제목까지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4대강 정쟁이 키운 충청의 재앙이다. 근데 이 제목 여러분 맞게 쓰여진 것 같습니까? 4대강 정쟁이 키운 충청의 재앙이다. 송현 씨 제목 맞아요? 정쟁이 키운 것이 아닙니다. 4대강을 반대했던 반대 세력들이 키운 충청의 재앙입니다. 4대강이 원래 4대강 공사를 하고 지류까지 이렇게 다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좀 더 깊이 파고 물을 좀 더 담수를 좀 더 말하자면 저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극렬한 반대 부딪혀서 좀 얕게 팠어야 됐고 또 지류와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 이제 충청도 호남에까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언론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쟁이 키운 충청의 재앙. 이 정쟁이 아닙니다. 정말 무조건 반대. 만드는 데는 무조건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는 경부고속도로에 포스코 설립 반대, 현대차 설립 반대, 여천석유화학단지 설립 반대, 한강공사, 한강개발계획 반대,
인천공항 건설 반대, KTX 반대, 모조리 반대로 일관해왔던 세력들이 4대강에도 반대했거든요. 그 4대강 반대론이 키운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정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저런 식으로 정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회색적 언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허은순 논설위원이 진행을 해드렸는데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송현 아나운서가 시작합니다. 부탁합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미중 간 대립이 심화되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통로이자 우리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국제규범을 언급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언급하진 않아 소극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선과 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재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수주업체들의 수익 인식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지금은 모든 조선 건설업체들이 원가가 들어간 만큼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수익을 잡는 투입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회수할 수 있다고 확인된 부분만 수익으로 보는 원가 회수법을 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원가 회수법을 쓰지 않고 계속 투입법을 적용하려는 기업은 위험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고 더욱 까다로운 감사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조선 건설 이런 것은 이제 공사 기간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어떻게 잡느냐, 기승고로 잡느냐, 또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또 사업 전망을 반영한 그런 거로 잡느냐, 캐시 베이스로 잡느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조금 엄격해졌다. 들어올 수 있는 회수 가능할 회수된다고 확인된 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원가 회수법을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우건설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였고 또 우리나라 건설업체 전부가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인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마 건설회사, 조선회사 이런 데는 아마도 지금 현재는 특히나 굉장히 이 리스크가 높아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표현되는 숫자들은 훨씬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정부는 일단 밀어가겠다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론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나쁘게 가져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는 지금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쁜 쪽으로 특히 이 업종들에서는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중국해 얘기는 잠시 후에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전 총재의 얘기할 때 제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명시의회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도박, 공금 횡령,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명경찰서는 최근 상습 도박 혐의로 광명시의회 의원 5명과 전직 의원 1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제주도와 태국, 라오스 등 연수지에서 한 게임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 외에도 다른 기초의회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의회 무용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동네, 제가 이런 말하면 기초의원들이 또 공동으로 뭐라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동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참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 참 표현하기도 어렵고, 우선 뭐 기초도 그렇고 조금 그 광역도 그렇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그렇습니다. 또 출마 자체부터 이제 사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뭐 건설업자들의 일부 또는 무슨 뭐 브로커 같은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의 일부 또는 뭐 뭔가 이권을 노린 그런 사람들의 일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극악하게 이제 국회의원 밑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공천을 받아서 말하자면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고 똘마니와 오야붕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말하자면 저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 광명시가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광명시뿐만이겠습니까? 뭐 복덕방, 뭐 부동산, 뭐 주로 이제 이쪽 계통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중에 일부에서도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자기의 불법이나 지역에서의 토착 비리를 은폐하려고 오히려 정치를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저런 현상들이, 저질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떻든 기초의회 뭐 광역도 그렇습니다만 마찬가지라고, 저는 수준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어떻든 큰 문제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떤 한계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 장면 넣어봤습니다. 네, 다음 뉴스.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는 한국과 미국이 대중관계에 대해 서로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졸릭 전 총재는 아시아 2016년과 그 이후 대담 직후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긴장관계와 한국의 입장 표명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밝혔습니다. 먼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외교 당국자들을 만나봤는데 미국 당국과 충분한 대화나 교감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문제는 한미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국자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사이버 해킹 등 최근 도발에 대해 한국이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이 졸릭 얘기는 제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졸릭 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시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는 여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중국이 이제 인공 그 활주로 같은 걸 만들고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는 그래도 섬이라는 게 이렇게 모양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주 암초로만 뭐 돼 있는 이런 데도 이제 가운데 콘크리트, 이 섬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콘크리트를 갖다 이제 정말 바다 위에 쳐발라 가지고 이렇게 가짜 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국제법적으로 가짜 섬은 영토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활주로 같은 걸 만들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충훈 박사 와서 설명해 줬습니다만은 베트남입니다. 그 다음 말레이시아, 싱가폴, 그 다음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돼 있죠. 필리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이렇게 지금 그 TPP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TPP에 가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9-9입니다. 9단선 9개 이렇게 쫙 잘라져 있는 여기인데, 이제 중국이, 이게 이름은 남중국해지만 중국의 영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카보로 쇼얼이 있고요. 스프래틀리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이 그림은 여기 스프래틀리 섬에 있는 몇 개 인공 암초를 말하자면 저렇게 이제 시멘트를 발라서 이제 인공섬을 만들어 놓은 그 사이로 이번에 이제 미국의 구축함 이지삼이 지나갔고 계속 왕복 항해를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제 서로가 주장하는 게 다 엇갈립니다. 말하자면 중국은 이거를 자기들이 관리하는 구단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베트남이 주장이 있고 브루나이 주장이 다르고 필리핀의 주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베트남은 이게 베트남이 주장하는 선이다 이렇게 되면 스프래틀리 제도는 베트남 영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스프래틀리 제도는 베트남도 자기 땅이라 그러고 필리핀도 자기 땅이라 그러고 중국도 자기 땅이라 그러고 일부 지역은 또 브루나이도 자기 땅이라 그러고 또 이 일부는 또 말레이시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싸잡아 중국이 이제 이 지역 전체를 아예 소 혓바닥처럼 해서 둘러쳐서 우리 영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어 있는 것인데, 무슨 소리냐 하고 이제 미국이 지금 베트남하고 필리핀 이건 뭐 다 그거 소위 이제 TPP 국가이니까 브루나이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게 세계 물동량의 뭐 전 세계 무역고에 엄청난 양이 지나다니고 중동에서는 석유의 거의 90%가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이 영해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더 넓게 되어 있는 선을 보시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말라카 해협이거든요. 중동에서 온 이제 기름배들이 이 해협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이 해협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한국으로도 오는 거죠. 한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그 해역은 국제 무역이나 국제 통상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뭐든지 다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생각구 열도가 있습니다만 이제 동북아 라인을 따라 이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생각구 열도로 들어와서 이제 아시아로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구 열도가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 중국의 소위 신형 대국 관계, 우리 새로운 대국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나머지는 한국, 일본 다 소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슈퍼파워다. 그걸 인정해달라 하면서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다. 피보트 투 아시아. 다시 아시아 국가로 우리가 돌아가겠다 하면서 이제 지금 논란이 벌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생각구 열도는 이쪽에 있는 이제 문제입니다. 생각구 열도는. 이건 동진아해의 문제죠. 류구 열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건 동진아해 문제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여기 밑에 남진아해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죠. 여기 위에가 이제 동진아해 문제고, 여기 밑에가 남진아, 사우스 차이나, 남차이나, 남중국해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갈등들이 벌어져서 논란 중입니다. 그런데 졸리기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경제신문하고 단독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외교 당국자들을 만나봤는데 미국과 충분한 대화나 교감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국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에 모두 민감하고 중요하다. 당국자들끼리 서로 심도 있는 토론부터 해야 된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사이버 해킹 등 최근 도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사이버 해킹은 40~50년 전 핵무기 개발과 같은 폭발적인 이슈다. 국제적 공조 아래 대처해야 된다. 국제적 공조를 해야 된다. 한국이 지금 친중 노선한다고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인공섬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해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남중국해 항행이 막히면 한국에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얘기하면 된다. 아까 우리 한국 정부가 뭐라고 했죠? 남중국해 분쟁은 국제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돼야, 이렇게 우리 오늘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데
분쟁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남 얘기처럼 얘기했어요. 그 지금 청와대의 발표를 보면 밑에 자막에 있습니다만은 남중국해 분쟁은 국제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극도히 말하자면 명목상 중립적인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렇게 표현되어서는 안 되고 남중국해의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어떤 국가든지 자유로운 공해상에서의 통행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지금 졸리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한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틀 정도에서 얘기하면 된다. 국제적인 기본 틀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중국에게도 장기적으로 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미국은 단독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풀면 안 된다. 주변 국가들과 협조하면서 액션을 취해야 한다. 섬이 누구 것인지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 국제법상 인정이 안 된다는 점만 인지시키면 된다. 말하자면 인공섬이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대중관계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실 이것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버트 졸리건 국무부의 차관을 지내고 언제라도 미국 그 행정부에서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지냈고 사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초 중국 전승기념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왜 그랬을까? 미국이 한국 입장에서 중국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미국이 가장 큰 동맹국임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로버트 졸리건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 강경그룹입니다. 적어도 국제 지정학에 있어서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국의 강경그룹에 속하는데도 그래도 한국의 입장도 우리 이해는 한다. 통일 때문에 어떻게든 중국을 달래야 하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그러나 한국도 미국을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인공섬이나 해킹보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국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축에 반대다. 중국을 북핵 때문에 자위 차원에서 방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은 중국에 설득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로버트 졸리기 비교적 솔직하게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하나 더 할까요? 네, 계속해 주시죠. 북한이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친북단체에 반정부 총력투쟁을 선동하는 지시문을 보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대남공작 기관들은 조총련 등 친북단체 등에 보낸 지령문에서 현재 남조선은 국정화 반대 열기로 뒤덮여 있다며 이런 시기에 민중 총궐기 투쟁 열기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북한의 지령문은 그간 우리 내부의 문제를 최대한 활용해 대남 선동을 해오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밀 지령 외에도 선전 매체 등을 통해 국정화 추진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 독재 미화는 종북 교과서들이, 친북 교과서들이 북한의 독재를 미화하고 있죠.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북한은 정확하게 소위 그 식민지가 끝나고 나서 다시 후기 조선사회로 돌아간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농민을 농노화하는 소위 국가노예제 비슷한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3대 세습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거지. 북한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은 뭐 전형적인 독재, 전통사회의 독재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독재 미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독재를 미화하는 것은 지금 교과서가 지금 좌편향 교과서들이 북한 독재를 미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과 다른 표현이어서 정정이 되어야 한다. 뭐 친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글쎄요. 북한의 김정일의 첫 내각이 오히려 친일 내각들이었죠. 친일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내각에는 오히려 친일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승만 본인이 뭐 아주 극도의 그 반일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일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마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심한 반일의식을 지금 심어놓은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의 뭐 반일이 굉장했죠. 뭐 일본 어부들 뭐 다 집어넣고 뭐 굉장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네. 다음 하나 더 할까요? 네. LG화학이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모터스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한국의 LG화학이 테슬라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새롭게 공급하는 것에 대해 테슬라 측과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은 일본 파나소닉이 독점해왔지만 테슬라가 최근 전기차 생산을 늘리면서 LG화학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테슬라 납품이 결정될 경우 세계 시장에서 LG화학의 존재감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테슬라 차는 제가 아직 안 타봤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한 번씩 오는 그 류여해 교수가 그 테슬라 차를 타본 거로는 아주 굉장히 멋있다 그래요. 저는 안 타봤습니다만은 저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라는 게 과연 얼마나 이 친환경적인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과연 어느 정도 친환경적인가. 수소라면 어떨까? 연료전지, 퓨얼셀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글쎄요. 단지 플러그인 이런 방식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가져봅니다만 어떻든 LG로서는 며칠 전에도 제가 저희들의 LG 배터리 얘기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참 정말 삼성전자, 현대차 투톱으로 너무 불안하다. LG가 이렇게 썩 앞으로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로 이렇게 신영역을 개척해 주니까 저로서는 참 정말 고맙고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광고 하나 들으시고 오형규 의원 모시고 통계 얘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가실 거야?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의 다 왔어. 우산 있어요? 갤럭시네? 잠깐만. 잠시만 계산 좀 할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샥. 삼성